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랠리입니다. 오늘 상한가랠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삼성이 직접 고른 로봇 대장 딱 2개,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삼성이 새로운 M&A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로봇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의 로봇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가장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기업을 오늘 준비했으니 영상 시청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혹시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기업의 인수합병이라는 건 정말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수합병에 대한 가능성은 좀 매우 낮아요. 하지만 이 언급이 되는 것만으로도 주가 파동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인수합병이 됐다라기보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까지 가기보다는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짚어드리는 거다라는 거 인지하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 대한 제가 선물을 내어드리고 있죠. 항상 자료집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도주 종목들을 싹 다 모아놓은 무료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27페이지에 달하는 고퀄리티의 자료집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 꼭 무료로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에이블랩스라는 기업하고요. 시스원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혹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죠. 지금 에이블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험실에서 우리 보통 과거에 실험실에서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하던 일들을 서서히 기계들이 대체하기 시작했죠. 뭐 이런 유전자 지금 혈액을 현재 분리한다든가 이런 장비들 슬슬 이제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습도를 맞춰둔 장비들 이런 장비들이 거의 이제 에이블랩스 같은 기업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에이블랩스가 엄청난 대단한 기술을 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업에 비해서 50% 정도 저렴한, 물론 가격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굉장히 절반 수준까지 저렴한 현재 수준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선택받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이런 바이오 실험실 생산 이런 체계에서 워낙에 현재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에이블랩스 같은 경우에도 고속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스원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류 자동화 시스템의 가장 핵심인 물류 이송 로봇 있잖아요. 다양한 큰 박스라든가 무거운 짐들을 옮기는 이 물류 자동화의 핵심인 기업들입니다. 특히나 역시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제품을 납품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납품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삼성의 제약바이오 업계하고 연관된 기업을 가져왔어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왜 하필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왔느냐 라고 하면 우선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점이 앞으로 삼성이 본격적으로 투자할 분야가 제약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 것이냐 살펴봤더니 삼성의 불법 승계가 본격적으로 무죄 확정이 끝났습니다. 3심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할 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6년 만에 등기임원 재선임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밑에 또 썼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이제 경영에 복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차세대 기술의 M&A를 통해서 투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후보 업종이 바이오, 로봇, 반도체 정도죠. 근데 이들 중에서 특히 왜 바이오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직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이 드렸지만 지금 현재 삼성은 지금 이 무죄가 끝났다고 해서 지배구조가 탄탄하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현재 삼성생명법이 현재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삼성물산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지배구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상 필수인데 그 과정 속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인적 분할이 현재 진행이 되었죠. 인적 분할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상장시켜 놔야 뭘 할 수 있으니까 제일 높은 현금을 보유할 수 있고 그 현금을 가지고 뭘 살 수 있으니까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살 수 있으니까요. 사실상 구조상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삼성전자 지분을 사면 사실상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이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공고한 지금 현재 확실한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높은 상장 가치를 받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를 밀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냐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바이오시밀러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제약 약품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좀 더 줄어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10년, 20년 정도 사이에서 특허권이 기간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점, 끝나는 시점에부터는 그 약품을 그대로 베껴서 만드는 건 불법이지만 비슷한 구조로 비슷한 약효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슷한 구조로 만드는 것은 특허권이 끝난 다음부터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약품들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우리가 많이 사용해 왔었던 뭐 항암제라든가 혹은 뭐 면역 항암제라든가 혹은 뭐 추적한 지금 다양한 항암제들 뭐 요런 혹은 다양한 치료들 면역 치료제들 요런 것들이 특허권이 풀림과 동시에 지금 이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한국같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근본적인 뿌리 기술이 없는 특히나 기업들이 이 가성비로 밀고 나가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업종입니다. 원래는 중국하고 경쟁해야 됐었는데 이제 중국이 빠졌죠.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사실상 거의 믿지 못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더욱이 더 한국의 제약바이오 약품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바이오시밀러를 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특히나 더욱더 많이 주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제약바이오 밀어주기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존에 계속 설명드립니다. 그죠? 뭐 요건 추가 설명을 위해서인데 위에 설명 잘 해드렸으니까 뭐 간단하게만 할까요? 여기서 삼성생명이 8.1% 지분을 들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3% 빼고 5%를 매도해야 돼요. 이거 규모만 해도 몇십 조, 20조 넘어가거든요. 20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누구를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픽스를 나눠가지고 지금 이제 가는 구조인데 여기 핵심 주주가 뭐냐면 삼성물산입니다. 물산이에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들고 있고 바이오에피스 홀딩스를 들고 있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만약에 상장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얘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그대로 삼성생명으로부터 가져오면 사실상 그냥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이 드렸던 바와 같이 이 삼성 지배구조가 완성이 되는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것 먼저 해결하려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반도체 중요하죠. 근데 사실 삼성 그룹 입장에서 이 지배 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가는 것이 삼성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생각보다 더욱더 많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삼성 바이오에피스 밀어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거의 뭐 대놓고 밀어주더라고요.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터뜨려냈습니다. 어제 기사인데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미국 처방약 급여관리 업체 2곳과 자가면역 치료제 그리고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자체 브랜드를 방식을 판매합니다. 네, PL 방식 판매란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과 브랜딩은 미국의 지금 현재 처방약 급여관리 업체가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뭐 중간에 뭐 간단하게 말해서는 이제 중간 유통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BM은 미국 보험사, 제약사, 약국 등 이해관계 사이에서 리베이트를 요즘 사실 미국은 리베이트가 사실 협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워낙에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기업이 생기는 거죠. 제약사, 약국 등 이해관계 사이에 처방한 약품을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 먹이는 업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쿨런런트와 지금 현재 코다비스는 미국 전역에서 약국의 공급대 유통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당장의 뭐 영업이익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독보적인 매출이 늘어나야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내 처방 유통시장에서 5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을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적합한 선택을 했다. 좀 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 돈 많이 주겠지만 남는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확실히 매출 하나만큼은 늘어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삼성 바이오피스는 그럼 뭐 이익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 쪽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앞서 설명드렸던 삼성 바이오의 자동화 장비 도입입니다. 약품들을 생산할 때 최대한 자동화를 통해서 다양한 인건비라든가 리스크라든가 상황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상세하게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건 제일 중요하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포트폴리오 확대와 더불어 AI를 활용한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최근 완공한 5공장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 삼성바이오로직스는 AI를 활용해 인적 오류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사실 제약바이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의 생명에 정말 왔다 갔다 직접 연관해 줄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워낙에 제품의 관리를 까다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도, 온도들을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 삼성은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반도체도 습도하고 온도, 환경을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해서 이런 것들을 잘하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바이오에 적용해서 잘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것들을 근데 더욱더 변수 없이 하기 위해서는 사람 없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사람 없이 지금 현재 불량률이라든가 다양한 변수 없이 생산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게 사람이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더 관리할 게 많거든요. 아울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물류 자동화를 위한 자율주행 로봇도 도입된다. 지금 현재 AMR 물류 로봇이죠. 해당 기술이 도입된 5공장은 최근에 이제 가동을 시작한 공장입니다. 5공장은 설계 단계부터 물류 동선과 인적 동선을 분리해서 의약품, 원자재 운송 경로를 최적화시켰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생각보다 이 약품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습도에 예민한 경우가 꽤나 많다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물론 뭐 약품마다 상이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이 약품을 어떻게 유통할 수 있는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 빅파마 기업들, 큰 파마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배에 실어서 수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 판매하는 것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맡기는 경우도 꽤나 많은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뭐 생산한 것 자체가 싼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이런 이제 글로벌 적인 기업들도 맡기는 이유가 요런 데 있다. 이런 관리하기 힘드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삼성은 원래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물류 체계를 이미 싹 다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가능했다. 그래서 삼성이 본격적으로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도 자동화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제가 아쉽지만 에이블랩스라는 기업도 상장하면 좋겠지만 에이블랩스는 아직 상장을 안 했어요. 시원 로보틱스가 유일하게 이 기업도 물론 상장한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이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했던 기업이거든요. 2024년도 7월 달에 상장을 진행하려 했다가 자체 취소했습니다. 뭐 자기가 안 한다고 했어요. 실제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는 데는 뭐 성공을 했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원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시원 로보틱스를 직접 투자를 못해도 이 회사가 상장되기 전 모 회사에 투자할 수 있겠죠. 이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 회사 바로 기업이라고 한다면 바로 V원텍이라는 기업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이시죠? 그래서 V원텍이라는 기업이 뭐
모 회사예요. 자회사 지분 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제 사실상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모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주가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잘만 투자해 보면은 시스원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과 함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의문점이 있죠. 이거 근데 뭔지 알겠고 기대감이 있는 거 알겠는데 돈을 더 벌 뭔가가 있어? 여러분들께서 의문이죠, 그죠? 도대체 돈을 벌 수 있는 뭔가가 있어? 뭔가 있습니다. 이제 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공장부터 1, 2, 3, 4 공장도 뭐 자동화 많이 시켰지만 5공장부터 본격적으로 물류 자동화의 진심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로봇 기술들이 많이 적용됐습니다. 특히나 다음 다가오게 될 6공장 창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추가 로봇 납품에 따라서 매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이번 연내 6공장을 착공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가적인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주목받을 만한 로봇 기업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심지어 신규 상장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을 했을 때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V원텍이라는 기업 잘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미리미리 좀 확인을 시켜드리면 시스원 제가 오타네요. 시스원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납품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사실 뭐 이걸 공급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밝혀지는 걸 이제 고객사가 싫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비밀에 보통 많이 붙여지는데요. 그래서 대놓고 밝히진 못했지만 정확히 납품한 시기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공장이 증설된 그 추가적으로 착공하는 시기하고 만들어진 시기하고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기가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특히나 5공장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냥 납품 시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납품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걸 뭐 대놓고 밝히진 못했다. 내용을 보면 2024년 시스원 로보틱스는 국내 대형 바이오 업계 이송 지금 현재 AMR 10세대를 공급했다고 21일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대놓고 밝히진 못했다. 그래 앞으로 올해 바이오 제약 영역 확대를 포함해서 공급처를 다변화해 사업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바이오, 제약 분야는 무균 처리된 특수성이 큰 만큼 최적화된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며 현재 추가 공급 논의도 진행 중이다라고 이때 당시 납품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 납품을 언제 할까요? 6공장이 착공돼야겠죠. 그게 바로 이번 연도 연말쯤이다. 연내 지금 착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추가 납품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목받을 만한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직접 납품하는 기업들이 나중에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까지도 함께 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관심 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일단 로봇 기업들은 사실 뭐 제가 방금 오늘 공개한 뭐 시스원 로보틱스라든가 뭐 그의 모회사인 지금 이제 V원텍보다 사실 더 좋은 기업들은 많습니다. 근데 더 좋은 기업들은 너무 다 올라갔거나 많이 고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더 좋죠, 당연히. 근데 새로운 종목들을 좀 찾아내다 보니까 비교적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숨겨져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금액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소액 투자하시거나 관심주로 넣어두시고 함께 지켜보시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혼자서는 찾기 힘든 숨겨져 있는 종목들 혹은 정말 공개되어 있지만 너무 좋아서 말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제가 다 생각해서 다음 종목도 잘 골라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영상 잘 지켜봐 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종목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종목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집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료집까지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이재진의 상한가릴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당연히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무료 어플이고 2배 급등 자료집, 2배 급등 자료집, 그리고 매일매일 1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장 시작 전 아침 주요 뉴스 및 플러스 관련주 정리, 그리고 오늘 장 마감 후 가장
강력한 테마주 정리. 이게 사실상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전부 다 싹 다 짚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특히나 2배 급등 자료집도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꼭 받아가지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같이 공식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급등천주 시황글 자료가 나오는데요. 급등천주를 누르시면 매일 급등천주 그리고 공직을 보시면 2배 급등 자료집,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나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무료로 맨 아래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클릭하시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을 통해서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포착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도 매일매일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